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7일 오후 5시 17분이고 화요일인데, 어제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비트코인이 다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예전에 여러분들 리또속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리또속이라는 말이 왜 나왔었냐면은, 갈 것처럼 하다 안 가고 갈 것처럼 하다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플이 사람들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리플의 차트인데, 요 당시에는 크게 펌핑이 나왔었지만 요게 이제 작년 4월달 불장 펌핑이 나왔었는데, 이 전에는 요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지루한 횡보기간,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크게 한번 힘을 주려다가 빠진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하는 횡보 이후에, 물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쏘는 그림, 그 다음에도 쏘고 죽었을 때도 이 구간에서도 또 이제 갈 듯 말 듯 요런 무빙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별반 지금 다르지 않겠다.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의 올라가려다가 또 그거를 다 내리는 무빙 같은 게, 사실 작년 여름 횡보장, 여기서 이제 2달 동안 횡보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크게 요 구간에서부터 크게 이제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그 이하로 다 뺐다가 여기서 제대로 반등을 주는가 싶었는데 그걸 또 다 빼고 그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는 척 하다가 또 그대로 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떨어지죠.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끝나는 것처럼 무빙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려찍고 나서 올라가려다 많은 이런 무빙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나왔습니다. 7번을 갈 것처럼 하다 내리고 갈 것처럼 하다 내리고, 이거를 7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려찍고 좀 크게 올리고 전고까지 뚫었죠. 여기 전고를 좀 어느 정도 뚫어주고, 요 계속 못 뚫던 라인을 어느 정도를 뚫어준 다음에 크게 죽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반등은 큰 반등 자체가 없었죠. 이 라인을 또 못 뚫고 여기서 못 뚫다가 죽는 것 같이 하다가 이 부분에서 연속적인 양봉으로 좀 뚫어내면서 비로소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줬을 때,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랠리가 나왔고, 요 구간에서 알트들이 상당히 좀 펌핑이 잘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어느 정도 올려주고 상단을 지지를 해줘야 이런 구간에서 알트들이 돌림 순환 펌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에서의 패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작년 보다도 훨씬 그 높낮이 자체가 굉장히 폭이 낮다라는 거예요. 진폭 자체가. 여기서는 이 진폭의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풍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진폭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요 정도. 그러면서 실제 이 구간에서 한번 펌핑이 나왔다가 그걸 그대로 다 내렸고, 그 다음에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렸습니다. 이거를 뚫고 이거를 여기서 1파 올리고 2파를 올린 다음에 위에서 놀게 되면은 3파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지받다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고 자체를 돌파가 안 됐고, 여기서 지금 하락의 이유 자체는 지금 미국 SEC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얘네가 그 발행한 코인이죠. BNB라는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고, 바이낸스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발행했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은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절차인 ICO를 건너뛰고 1,5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상 미국에 제대로 본적을 두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네가 모든 규제를 지킬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BNB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인들한테 1,500만 달러를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요거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바이낸스 코인이 4% 넘게 급락을 했고, 이 바이낸스 코인은 사실상 바이낸스의 굉장히 좀 핵심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이게 영향을 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고 떨어지는데,
사실 저게 조그만 거래소면은 별 타격이 안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코인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를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출혈을 했고, 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도 불을 붙어서 가속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었고, 떨어져도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 자체가 올려놓고 지지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 이후에서의 방향성은 딱 두 개입니다.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래로 터졌는데 터지면서 저런 악재까지 터진 거기 때문에 좀 기하급수적으로 숏 물량이 쌓이면서 좀 많이 밀어붙였다. 그래서 29.2K까지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이 나온 것이고, 지금 눈에 띄는 뭐 V자 반등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펼쳐질 차트에 대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려받고 살살살 올리다가 또 내려받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받고 옆으로 기다가 또 위로 올리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 또 내려박는 그림,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숏을 보는 게 한번 이제 맞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롱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바닥권, 지금 찍은 바닥을 갱신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눌렸다가 또 이제 이런 식의 패턴, 여기서 말아올리는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바닥권에서 흔들기 무빙이 원래는 몇 번 나오기는 하죠.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한 번, 2번, 3번 나오고 돌파가 나왔죠. 돌파도 물론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한 번, 2번, 3번 정도 나오고 4번째 좀 힘있게 뚫을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원하게 못 갔지만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팔을 더 올리면서 최소 이 구간의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먹어줄 수 있다. 다만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고, 어쨌거나 6월 15일에 FOMC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6월 10일에 또 그 발표가 있죠. 미국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건 이제 5월달, 저번 달에 물가가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했냐. 근데 예측치부터가 벌써 안 좋죠. 8.3%나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4월 달에도 8.3%가 나왔기 때문에 4월 달의 상승률만큼의 상승을 또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월 달에는 8.1%를 예상했는데 8.3이 나왔고 이번에는 8.3을 예측을 한다. 근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또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 증시가 깔아앉으면은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예측치부터가 저번 달보다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12월부터 7%씩 막 해가지고 지금 8%씩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상승률의 정점,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발표치가 8.3%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8.1이라든지 8.0 정도가 나와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별로 지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높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장의 나스닥은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 선에서 좀 끝이 났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0.4% 정도 빠지고 있고,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죠. 여기서 나스닥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한 팔을 더 올려주려고 했지만은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박스를 또 이탈했다가 여기서 지금 재차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차트도 지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이 구간에서부터 오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 이번에도 여전히 맞고 이제 떨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아래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삼각 수렴의 끝부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이제 나와주는 흐름이 가장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돌파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6월 15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빨리 지나가야
그 이후가 돼야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 상승에서는 저도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올릴 때 힘보다 여기서 한 번에 쭉 쳐올린 힘이 저는 훨씬 더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 봉 하나가 지금 4시간 봉이기 때문에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봉 중에서 힘이 가장 셌고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4.4%가 올랐고, 요때 장대 양봉 때는 3.5%, 요때는 3%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에도 요때 장대 양봉이 요때는 첫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요때도 이제 5% 정도 반등은 나왔었지만은, 이 이후로 의미 있는 상승이 어느 정도 터질 때 나왔던 상승률에 비해 비교해를 봤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한 발을 더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뜬금없는 또 SEC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바이낸스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CVD 지표를 봐도 선물 위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이 올리고 내리고를 다 선물 시장에서 주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릴 때도 현물 매수세보다 선물 매수세를 올리고 롱 익절을 하면서 또 숏 스위칭 하면서 또 내리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발라먹는 무빙이 지금 선물 주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리고 현물들의 움직임도 선물을 어쨌거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장기 하락 추세 요거를 좀 어느 정도 빨리 돌파를 해주는 그런 무빙이 좀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상승을 랠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올렸다가 다 내리는 무빙, 그리고 또 회복을 또 찔끔찔끔 해가다가 또 내려박았다가 뭐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요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싹 좋았다가 오늘은 또 다시 찬물을 뒤집어 쓰고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바닥권에서 좀 크게 반등이 나왔던 코인들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다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어제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요런 또 준메이저급 코인들이 잘 가다가 또 제자리로 많이 돌아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더라도 이 가다 말다 하는 무빙 자체는 원래 바닥권에서 한 두세 번은 나왔었다. 예를 들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요 당시에 크게 한번 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쭉 내려오고 나서 반등 주는가 싶더니 내리고 올리고 그거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위아래로 터는 무빙, 물량 테스트 플러스 매집 플러스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요 바닥권에서 올리고 내리고 요런 거를 한 두 번 정도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뚫어내면서 좀 큰 랠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바닥에서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한번 진짜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요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그 기간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두 번까지는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올린 거 다 내리는 무빙이 두 번까지는 나올 수는 있는데, 세 번째는 페이크를 주다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는 찐 상승이 터질 수도 있다. 이번에 비록 못 간 건 아쉽지만은 다음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이 이유는 전부 다 또 선물 시장에서 흔들어대는 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 홀더들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라인이 손실률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수익률이 많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많이 보는 구간이죠. 장기 홀더들이 이런 식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이 지금 구간에 들어왔었고, 보통은 최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3% 빠진 자리에서 손실이 극대화가 됐었다. 그리고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건 이제 75%가 빠졌었고, 요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근데 지금은 최고점 대비해서 58%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을 찍는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 봤을 때는 80에서 70% 정도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 한 팔을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장기 홀더들의 손실률도 최대치를 찍을 수가 있고, 그 최대치를 찍고 나서야 가격이 펌핑이 나온다라는 거죠. 가격 펌핑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장기 홀더들의 손실은 큰 구간이지만은 여차하면 한 팔을 더 뺐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지받는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는 건데, 이 구간을 이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금 이탈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 구간을 지금 딛고 올리고, 여기서도 딛고 올리고,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야, 여기서 저는 내려가더라도 요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한번 대반등은 한번 나오고 나서 죽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거의 여기서 이렇게 빠졌듯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데, 이미 여기서 9주 연속의 주봉으로 음봉을 빼면서 무지막지하게 빼고 여기서 더 뺀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쨌거나 여기서 받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때와 비슷한 패턴을 그려주고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무빙을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래량이 과거 패턴과 비슷하게 이 정도 터져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조금 이 구간에서의 회복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여기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상승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 지금 구간은 충분히 바닥권 구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간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2번 속이고 3번 속이고, 보통 3번째나 4번째에서 조금 제대로 된 상승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어제 올린 거를 다 반납하는 수준에서의 지금은 하락 정도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것도 아직 최저점 부근까지는 안 내려갔고,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면 이 솔라나 같은 코인도 이제 변곡점이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쭉 내려오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많이 5%에서 10%대로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웨이브는 2.3% 정도 빠지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박스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박스를 아직 이탈은 하지 않고, 물론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상당히 흔들어대면서 사고팔고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났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한번 위로 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 빠진 거에 비하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좀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 여전히 10,000원대를 잘 지지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친구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받다가 만약에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쏴줬을 때 웨이브가 2차로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 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박스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하고 아래권에서 다시 잡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 박스 이탈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 빠지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들어온 자리를 어쨌거나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 요런 식의 펌핑으로 17,000원대까지는 한번 쳐줄 수가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테조스인데, 이 테조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이 지금 역대 최저점 부근까지 떨어져 있고, 이 떨어진 자리에서 요날 장대 양봉으로 수급이 들어와줬고, 그거를 물론 다 내리긴 했지만 그걸 또 다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다 내렸다, 그걸 또 다시 다 올렸다. 이거는 왜 이런 무빙이 나오냐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의 어떤 손바뀜과 물량 매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터트려주면서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터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 한번 위로 뚫었다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물대 자체가 3,750원 정도의 2,750원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입니다. 그냥 2,800원 정도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오면은 단타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매물이 출현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뚫어주려고 하는 무빙이에요. 그러면은 이 테조스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조정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한 2,600원 언저리 그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3,600원 정도? 3,6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테조스라는 코인의 패턴 자체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려온 자리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중장기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지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조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코인이다. 소액 정도 매수를 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펌핑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6월 3일자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파워레저도 파워레저를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6월 3일 파워레저 367원대 요때죠. 요때 드리고 나서 파워레저도 거의 480원까지 지금 슈팅이 나왔었고 하이브도 이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양봉 하나 띄워주고 나서 추세 반전이 나오죠. 예, 반전이 나온다. 하이브 지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아이콘이나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사세요. 하이브 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이브도 저 당시 저게 이제 6월 3일이었으니까는 요때부터 찔끔찔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쭉 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사실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래도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아직 1,700억대 시청도 이 정도 작고 하락이 나왔으면 그리고 이런 식의 되돌림 최소 떨어진 거의 절반 지금 자리까지는 389원대 어제 영상에서도 파워레저 말씀을 드렸고 쭉 쏘고 내려왔죠. 물론 내려온 게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그래도 얘도 30% 정도 상승 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파워레저라든지 뭐 하이브도 여기서 끝날 코인은 아니다. 얘네들도 찐 상승 주기 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올리고 내리고 요런 거 반복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쏘고 또 다 내리고 요런 식의 무빙을 좀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6배 정도가 이제 날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은 몸풀기 정도 하고 있다. 몸풀기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찐으로 한번 주고 연말까지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찐 펌핑이 저는 하반기에 이제 알트코인들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대로 펌핑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추천 드려가지고 폴리메스도 이렇게 6월 4일에 추천을 드렸죠. 295원대 사가지고 2차 목표가 420원까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폴리메스 2차 목표가 420원까지 수익을 다 챙겼죠. 정확하게 427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요것도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려서 저희가 요 정도 때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거는 준비운동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쏘는 거 한번 하반기 중으로 한번 나오고 죽더라도 이런 거 한번 쏘고 죽는다. 그런 제대로 된 찐펌핑에 앞선 어떤 준비운동 정도를 지금 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 시장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세력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찐펌핑 줘도 충분히 남는 장사 하는 거거든요.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펌핑을 줄 필요도 없고 다만 그거는 비트 상황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상황이나 도미넌스 상황을 보고 세력들이 작업을 들어가는 거겠지 뭐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죠. 다만 작업을 올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작전을 치기 전에는 이런 바닥권에서의 살짝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리고 그런 무빙 자체가 원래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번은 올리고 내리고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주고 내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잡코인들 같은 경우가 더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하이브나 폴리메스 뭐 최근에 크게 올라갔던 뭐 그런 잡코인들도 이게 찐 상승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다가 여기도 하이브도 여기서 한번 힘주고 2, 3주 쉬었다가 또 한번 힘주고 그 다음에 뚫어내면서 세게 갔다가 여기선 더 세게 갔죠. 물론 이 정도 급의 펌핑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쳐도 왜냐면 이 정도로 펌핑 줬으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물량을 여기서 다시 모은 다음에 살짝 펌핑 주고 다시 죽는 그림, 요 정도의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코인들은 좀 돌아가면서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확실한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딱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저도 저희가 멤버십방에서는 5월 23일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던 코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저녁 시간대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발표하는데, 일단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암호화폐 부정적인 SEC 증권거래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현물 ETF라든지 비트코인에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이 SEC 자체가. 근데 얘네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이걸 옮기게 되면은 현물 ETF 승인도 좀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애들로 돌리겠다. 굉장히 머리를 좀 잘 쓴 거죠. 너네가 그렇게 현물 ETF 비트코인 승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은 필요 없다. 그냥 관할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관할권도 SEC가 아닌 CFTC로 옮긴다.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오늘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발표한다 그래서 바로 뭐 법안이 상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좀 추진되면 될수록 또 비트코인 시장에는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크립토 퀀트 기고자로 활동 중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매브시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해시리본 관점의 주요 구간에 위치했다, 하락 후에 매수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자들이 팔고 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구간은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생겨나고 우선 하락한 뒤 매수 기회가 발생한다. 그래서 3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역배열로 이평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집어 던지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좀 빠질 수 있어도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여기서 집어 던지게 되면은 그냥 안 집어 던지고 걔네들도 숏을 잡고 집어 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유도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 법안 발표를 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월 10일에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에 6월 15일에 FOMC 일정까지 지나간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계속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바이낸스 코인까지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 버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많이 대규모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달이 걸렸었고, 결과적으로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줬을 때 대규모 상승이 터졌다. 작년도 똑같이 이게 7월부터 상승이 터진 거죠. 7월부터 11월까지 상승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6월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하반기는 상반기랑 다를 거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정도의 상승이 하반기에 한 번만 터져줘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이 우리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또 다 내려온 걸 봤을 때 6월도 이거 쉽지 않다. 최소 6월 15일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 뭐 올라가더라도 빼고 이런 식으로 무빙 주다가 6월 15일 이후부터 올라가는 이런 그림, 최악의 경우에 여기를 또다시 위협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장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5월 25일부터 쭉 추천드린 코인들 보면 5월 25일에 스레스월드 떡상 나왔고, 아토큰도 올라갔습니다. STP도 올라갔고, 그로스털 코인도 올라갔고, 6월 2일에 추천드렸고 이것도 5월 30일, 그다음에 폴리메스도 6월 4일에 드린 거, 지금 폴리메스도 떡상이 터졌죠. 오늘도 최상단에 있는데, 요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거나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한번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불장이 터지고 모든 코인들 올라가면은 수익 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나가야 또 불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것일 뿐이지 불장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고 조금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오면은 아무리 잡코인이라 하더라도 단타로라도 먹고 빠지는 식의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막상 하반기에 장이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터지면 여기서 막 올라타기도 무섭거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구간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최대한 먹으면서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린 거 다 내리는 무빙을 보면서 정말로 질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다가도 터지면 또 원웨이로 한 번에 이제 가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 6월 달도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뺐기 때문에 6월도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진입을 할 것이고, 아마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아마 하반기 7월 달부터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지금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좀 빨리 그래도 복구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